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프트업 상장이 있었죠.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잘 상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시프트업은 공모가 6만원에서 시초가 79,900원, 그래서 2만원의 수익을 일단 주고 시작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9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는 좀 떨어지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같은 경우는 보통 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쭉 떨어지는 모습을 대부분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기리스 웬만해서는 공모주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이제 대형주가 상장하면은, 그리고 특히 뭐 이제 시가총액이 한 4조대, 3조대 요 정도 친구들이 상장하면은 꼭 이 이야기가 붙죠. 코스피 200 편입, 그 다음에 MSCI 편입 등 이러한 이야기가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참고로 지금 시부터 이제 주가 7만원 기준으로 시가총액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은 이제 MSCI 기대감 등등 그런 것들 때문에 연기금의 기계적 매수, 그리고 다른 기관들의 기계적 매수, 그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프트업이 일단 단기간 변동성이 크긴 하겠지만 혹시나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날지 보도록 하고요. 다만 HD 현대마린솔루션 요 친구가 장 초반에 한 4일인가 5일인가 주가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쭉 떨어지고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이 세상에 무조건은 없다라는 건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프트 앞으로의 흐름을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클 사업을 좋아합니다. 그 흐름을 딱딱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은 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한 무릎은 된 것 같고, 이맘때쯤 되면은 어깨는 된 것 같다, 이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화학주가 그런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주 중에 하나인 금호석유라는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이클이 좀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3개월간 무려 25%나 상승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고 하고,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뭔가 합성 고무 사업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라왔다고 하네요. 자, 다만 그렇다고 모든 화학주를 다 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화학주 사이에서도 흐름이 엇갈린다고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의 경기만 좋으면 화학주가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 자금률이 높아져서 우리나라한테까지 그 수의 기대감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뜨겁긴 어렵기 때문에 화학주 내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오르고 있는 기업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겠죠. 금호석유 앞으로 더 올라갈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숲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코로나 때 무려 25만원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진 녀석입니다. 최근 상승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죠. 그래도 52주 신고가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숲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항상 좋습니다. 매년 1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퍼는 15, 내년은 13, 내후년은 11, 이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이제 아프리카 TV 숲에서는 엑셀방이라는 게 생겨서 별풍선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엑셀방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역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약간의 노출, 그 다음에 노래, 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와 소통을 하는 그러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응원하는 BJ가 뭐 지속적으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더 쓰게 만드는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 별풍선이 빵빵빵 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전부 다 이제 숲의 실적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 평균은 16만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숲이 더 올라갈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뉴욕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S&P 500 1%또 상승하면서 진짜 미친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웠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둘기가 파월로, 아니 파월이 비둘기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하원에 참석한 파월 비둘기는 물가 상승률이 페드 목표치인 2% 떨어지기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은 999999를 외치며 매수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테슬라는 어제도 상승하며 11 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했고 애플도 7 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하며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야,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뭔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색깔도 다르고, 이 기울기도 다르고. 어쨌든 코스닥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름 승승장구하는 모습이고, 3000을 향해서 간다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많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지금 여기서 버티는 것도 용하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사상 최고치에 가깝다라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한이길이 그게 뭔 소리냐? 코스피 아니 그 코로나 때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거의 마이너스 20% 아니냐? 물론 지수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퍼로 보면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려 지금 현재 코스닥의 퍼는 109배로 어마어마한 퍼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2005년 10월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하며 그렇다면 퍼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850이지만 실적은 그거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코스닥은 고평가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2차전지가 예상보다 나쁜 실적을 꺼냈고 그리고 바이오는 또 워낙 퍼가 높다 보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코스닥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걸 빼더라도 그냥 실적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이야기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뭐 좋은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역대 최대인 3,300은 아직도 먼 미래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으로 보자면은 이미 역대 최대 상황을 찍었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이건 또 뭔 소리야? 시가총액이 역대 최대인데 어떻게 지수가 2,800일 수가 있냐? 그건 바로 신규 상장 주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최근 3년간 대형주들이 많이 상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그냥 쭉쭉쭉 불어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친구들 상장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뭐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시총과 지수의 괴리는 쪼개기 상장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또 주도주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주식 투자가 재미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B2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자,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보면은 올 1월만 해도 17조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덧 20조를 돌파를 했고요. 그만큼 지금 증시가 뜨겁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과거에 신용융자 잔고가 20조를 돌파했던 거는 2차 전지 열풍이 불었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20조를 넘겼고 지금 다시 재차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코스닥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의 흐름이랑 지금이랑 이제 또 비슷한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이렇게 비투가 많아지는가 봤더니 바로 음식료, 화장품이 그 타깃이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이 최근 한 달 만에 무려 150%나 비투가 증가했고 실리콘투도 110%나 증가하는 등 거의 최근 한 몇 달간 확실한 상승주 아니었겠습니까? 화장품, 전력설비, 그 다음에 음식료 이쪽에 비투가 많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목표가 올려버려. 얼마 전 주식 톡방 및 텔레그램 그 다음에 또 경제 뉴스 등등에서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주주 간담회에서 유리기판을 소개하다가 유리기판이 깨졌다는 사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뭔가 사람 몸만한 그런 유리기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잡고 나오시다가 귀퉁이가 그냥 똑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많이 놀랐겠죠. 야, 이게 저게 저 소개하려고 꺼낸 게 저렇게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주가도 그때 5% 정도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그런데 뭐 바로 해명도 나왔죠. 그 유리기판이랑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관없다. 그냥 이거는 테스트용일 뿐이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마침 또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지금 36,000원이니까 거의 50% 상승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두 개라고 하는데요.
국내 고객사의 D램 투자가 3분기부터 본격화되면은 요 친구 나쁠 수가 없다. 플러스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의 장비 사업 확장 기대감 등 그냥 모든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예상을 보면은 20% 정도 성장하는 기업의 퍼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반도체 사이클에 직접 수혜주라는 게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나중에 52주 신고가 기업에서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친구도 뭐 52주 신고가 기업이죠. 그런데 뭐 너무나 당연해서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신고가 냈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을 16.8조로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 13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5.6조로 흑자 전환해 시장 컨센을 웃돌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SK하이닉스 많이 상승했죠. 그런데 여전히 HBM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이며 하반기에도 빡빡한 수급이 이어지며 양호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HBM3 8단 물량의 본격화와 12단 공급 개시로 SK하이닉스의 D램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망 때문인지 오늘 또 SK하이닉스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언제 데리고 갈 건지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HD가 붙은 조선주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신한투자증권이 보기에는 비중 확대 시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일단 국내 조선 5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비 흑자 전환한 4,500억, 매출은 14% 증가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무난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리고 조선주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배 만들 때 들어가는 후판이겠죠. 후판. 그 후판 가격이 하반기에 하락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반기에는 방산에 관련된 수주 그런 기대감도 나오다 보니 조선주에 대한 이러한 좋은 시각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무서워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이든의 토론이 그렇게 많이 실망스러웠나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뭐 예전부터 계속 나타나다 보니 친환경 주식들이 전부 다 난리라고 하네요. 계속 성장을 해도 모자랄 친환경 주식들의 올해 성적표를 보면은 하나솔루션은 올해 초 대비 마이너스 30%, 그리고 CS윈드 풍력 관련주인 요 친구도 마이너스 30% 정도로 둘 다 지금 완전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난리 났다 어떡하냐, 트럼프까지 당선되면 그냥 끝났어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미 이 정도 하락한 것은 다 반영된 거다, 오히려 과하게 반영되었다라는 시각이 있고 증권가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력 수요가 최근 들어 많이 이제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또 원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신재생을 어떻게든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은 바이든이 역전승을 하든 어떤 상황이 돼도 오히려 친환경 주식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시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발상 투자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젊은 층은 애플을 선호합니다. 국내 성인들의 폰 사용을 조사한 결과 일단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10명 가운데 7명은 삼성전자 폰을 쓰고 있습니다. 저 길이 또 그렇고요. 구체적으로는 40대 이상은 삼성폰이 지배적이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20대에서는 아이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응답자 중 64%가 아이폰을 쓴다고 답을 했고 20대 여성 응답자의 75%는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락인 효과가 엄청나게 뚜렷하다고 하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갤럭시를 쓰는 사람이 아이폰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갤럭시로 넘어가기로 하는 등 재구매 의향은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로든 갈 수 있다. 더 좋은 거 나오고 더 이쁜 거 나오면은 그걸로 갈아타야지 라는 걸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무려 90%에 육박할 정도로 한쪽 기기만 계속 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보다시피 결국 젊은 세대는 아이폰, 갤럭시는 아빠폰 요런 이야기가 당분간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언팩이 있었죠. 하나하나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신제품 갤럭시 링, 그 다음에 워치, 버즈, 폴더블 폰의 새로운 시리즈가 공개가 되었는데 일단 폴더블 폰 여기 가운데 주름 있잖아요. 그게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교 사진을 봤는데 확실히 다르긴 해요. 지금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폴더블 폰을 쓰고 있는데
확실히 이 빛만 살짝만 비춰도 그 굴곡이 확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하겠죠. 가장 얇고 가벼워졌다고 하고, 또한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나 봤더니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플립폰이 있는데요. 이 친구를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내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번역기를 키면은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뜨는 거 보고 보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말하면은 그걸 또 나한테 보여주고, 조금 귀찮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플립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 그냥 이대로 띄워 놓고 내가 말하면은 이쪽 반대쪽에서는 그 사람의 언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말하면은 내가 보는 이 창에 내가 쓰는 언어로 번역돼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거는 정말 편해 보이더라고요. 외국 여행을 많이 한다면은 플립폰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보자면은 뭐 이렇게 메뉴판이 있으면은 메뉴판에 사진을 찍어서 다른 언어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영어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사진 같은 경우도 뭔가 유람선 같은 걸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펜으로 쓱쓱쓱 몇 개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변신. 또한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셀카를 하나 찍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오늘 비가 온다 그렇다면은 이 배경 그대로 약간 비가 오는 그러한 사진으로 바뀐다고 하고, 만약에 지금 날씨가 눈이 온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눈이 오는 배경의 사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AI가 신기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또 공개한 게 있죠. 링과 XR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갤럭시 링 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깔끔한 반지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색깔은 블랙, 실버,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49만 원이라고 하네요. 배터리는 최대 7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수면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합니다. 수면 중 움직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심박수와 호흡수를 분석하고 측정해주며, 그리고 저 반지를 끼고 특정 제스처를 하면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시계 알람을 제어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오늘 주식시장에서 XR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등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연내에 XR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다 라는 계획도 밝혔는데, 참고로 삼성은 구글, 퀄컴과 XR 동맹을 맺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야 진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위고비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국내 의약품 시험검사 업체 위고비 품질 의뢰를 맡겼다고 합니다. 위고비는 이미 작년에 국내 품목 허가를 이미 획득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한국 출시가 나타나진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품질 의뢰를 맡긴 거 보니 출시가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 라파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냈는데요. 라파스에 붙이는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이 10월에 종료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좋은 약이 나와줄지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충전 동맹 소식. 미국 시장의 전기차 고속 충전소는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항하는 곳이 분명히 있겠죠. 바로 전기차 충전 동맹 아이오나. 여기에는 BMW, 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현대차, 기아 등이 있었는데 새로운 멤버로 도요타가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충전의 대결 구도는 확실하게 굳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vs 아이오나, 과연 누가 이길지, 아니면 그냥 쌍두마차로 계속 이어나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렸죠. 당연히 결과는 동결이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깜빡이가 켜졌다고 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차선 언제 바꾸냐 라는 고민을 했지만 이제는 차선은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전환을 할지 말지만 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많이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다만 혹시나 시장의 기대가 과도할 것을 우려했는지 살짝은 누르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아직 위원들 대다수가 금리 인하 기대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며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여러가지 위험 요인도 같이 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금리 인하가 9월달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한 번은 내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